여기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끊임없는 문화의 접촉이 일어나겠죠. 이 접촉 속에서 상호 문화의 간섭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전개되는 통합과 통섭, 문화 혼종 혹은 융합, 그리고 학문에서 말하는 간학문의 이러한 양면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화가 통합되고 통섭되고 함께 포섭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 혼종이 탄생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면성의 문제도 주된 기출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화 통합은 예술 분야, 그리고 음식, 학문, 종교, 인종 등에서 수없이 지금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의 분명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양상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음식문화 혼종의 간판 스타죠. 그렇지만 커다란 성공은 거두지 못했던 메뉴입니다. 크로스오버입니다. 바로 예술에서 대중예술과 그리고 고급예술이 함께 만남으로써 다양한 예술의 장르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이 크로스오버의 한 모습입니다. 재즈와 첼로의 만남이죠. 다문화 가정입니다. 인종 간의 혼종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한국의 모습이죠. 학문에 있어서의 통합입니다. 바로 철학과 물리학의 만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화기 종교에서 드러난 문화 혼종입니다. 십자가와 뭐가 부적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문제는 이러한 문화 혼종이 초래하는 두 가지 가치의 양면성, 이것이 1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기능에 주목하는 학문적 입장과 순기능에 주목하는 학문적 입장이 일단 대립구도를 보이게 됩니다. 역기능의 간단한 예로 보면은 안팎 양면으로 입을 수 있어 좋다는 리버서블 점퍼를 사도 실제로 한쪽밖에 못 입는다. 자주 입는 쪽의 목둘레나 소매끝이 닳거나 더러워지는 통에 뒤집어 입기 어렵다. 결국 욕심내다 돈만 더 쓴 꼴이 된다. 다양한 용도를 미끼로 소비자를 유혹하지만 복합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별 필요 없는 애매모호함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의 기사를 출제한 이런 기출 지문입니다. 여기는 순기능입니다. 문화의 경계가 불분명한 혼종의 시대에 산다. 문화는 늘 교차하고 섞이면서 형성된다. 문화 혼종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어서 우열을 나눌 수 없다는 깨달음을 제공하고, 문화가 정체성이란 단일화 형태로 지속되기보다 이질적 문화가 충돌하면서 변형을 겪는 가운데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다. 이러한 혼종에 대한 인식은 중심의 원리를 뒤집는다. 중심과 주변이 서로 동등하게 교류를 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전통적 고급 문화의 권위와 문화적 계층 질서를 해체하고 가치 판단에서 주변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여 대중문화의 요소들을 또 다른 미학과 언어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궁극적으로 문화의 차이와 다양성을 헤아린다. 크로스오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 혼종의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해서 묻는 것이 이쪽 출제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첫 단계가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된다면 문화 혼종은 바로 다양성과 창조성의 그런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순기능에 주목한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자칫 뭐가 된다. 개별 문화의 정체성이 위기가 되면서 문화적 실체가 모호한 것으로 둔갑하는 그러한 혼란의 시대, 가치 혼란의 시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역기능에 주목하는 그 입장에서 문화 혼종을 보는 시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큰 틀이 문화 혼종을 보는 첫 단계라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바로 힘의 역학관계라는 이러한 변수가 다시 개입을 하게 됩니다. 힘의 역학관계라는 것은 바로 어느 문화이든지 거대 문화, 즉 주류 문화가 있고, 그리고 소수라는 이러한 주변 문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거대한 주류 문화와 주변 문화가 있는 문화의 현상 속에서 문화 혼종은 결국 어떻게 주류 속에 주변이 포섭돼서 용해되어가는 그러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현실적 인식이 또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힘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역시 순기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럼으로써 중심과 주류의 이런 가치 기준이 소멸하게 된다. 고급과 대중문화라는 계층적 위계질서, 즉 이것은 고상하고
이것은 저급하다는 그런 위계 질서가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둘이 융합하면서 사라지듯이 중심과 주변의 이러한 제국주의적 논리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함께 공존하는 토양을 뭐가 만들어낸다? 문화 혼종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쪽에서는 정반대로 봅니다. 웃기지 마라. 결국은 주변이 어디로? 중심으로 흡수되면서 그들이 뭐하는? 소멸되는 과정을 겪는 하나의 과도기적 단계가 될 것이다. 결국은 이 통합이라는 것이 약자, 즉 문화의 주변부가 스스로의 뭐를? 정체성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강자 속에 편입되면서 결국은 소멸하는 그러한 과정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쪽 역기능 측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을 말하는 사람들은 문화 혼종에 대해서 거대 그리고 주류 문화, 지금은 여전히 서구 중심의 문화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소수 문화는 자발적인 혼종보다는 적극적인 저항과 거부 그리고 자기 내부의 응집과 단결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국가 이념으로 보면은 국수주의가 그 대표적인 모습일 겁니다. 이 국수주의라는 것은 약자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이러한 필요악의 한 부분일 뿐이지 국수주의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러한 시각을 이쪽 혼종의 역기능에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현실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죠. 바로 이슬람 여성들의 시위입니다. 이 시위의 주제는 뭐냐? 바로 히잡, 차도르죠. 이것을 착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이들의 시위의 요구입니다. 이들 여성들은 상당히 지적인 여성들입니다. 대학생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들 히잡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슬람 세계에서 남성 중심의 그런 가치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프랑스에서 왜 히잡 착용을 요구를 하느냐? 이것은 바로 히잡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킴으로써 프랑스의 문화 융합과 동화주의 속에 자기들의 이슬람 문화가 흡수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방안과 그런 저항 거부의 일종의 운동,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잡이 여성의 차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착용을 요구하는 이러한 모순된 모습이 바로 소수 집단이 거대 집단에 대항해서 살아남는 한 가지 방편과 일환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달리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주변부가 중심으로 흡수되기 위해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정체성의 와해 과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 나는 저녁마다 물에 탈색제 하나를 풀어 세수했고 저녁이면 내가 얼마나 하얘졌나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새벽 공기 속에 하얗게 각질이 일어난 내 얼굴을 볼 때면 가슴이 설레었다. 내가 바라는 건 미국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었다. 그냥 한국 사람만큼만 하얗게, 아니 노랗게 되기를 바랬다. 바로 누구의 얘기다? 한 네팔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소수 약자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되면 이것은 퓨전 음식입니다. 퓨전 떡볶이죠. 바로 스파게티와 그리고 떡볶이가 만난 그런 음식인데 이 음식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양성과 그리고 창조성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 음식 문화가 확대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은 이것은 떡볶이도 아닌 것이 스파게티도 아닌 것이라는 모호한 그러한 정체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플러스 알파를 해서 힘의 역학관계 바로 떡볶이와 그리고 스파게티 사이에서 부동호가 형성되는 순간 이것은 사라지고 이제는 스파게티에 곁들인 떡조각 이렇게 되면서 하나의 음식 문화가 소멸해버리고 주류 음식 문화 속에서 흡수돼 버리는 그러한 위험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양면성, 이것이 문화 혼종과 융합의 양면성으로 주로 출제가 되는 기출의 주제들입니다. 설명 마칩니다.